1번부터 보시면은요, 1번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이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내용 중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그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한 거는 후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파는 거 지금 파는 거죠. 그러면 수익은 현재 거잖아요. 근데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엔 최근에 걸 팔잖아요. 그래서 파는 것도 최근이고 물건도 언제 거예요? 최근 거. 근데 선입선출법은 파는 건 최근에 걸로 파는 건데 물건은 언제 거죠? 옛날 거죠. 과거 거.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단가가 틀린 경우 단가를 어떻게 해요? 재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 후입선출법은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에 충실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니까. 그 다음에 항상 개별법이 가장 충실합니다. 왜냐하면 몇 개씩 계산하니까요. 하나씩.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2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자본적 지출은 무슨 처리예요?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 근데 우리 자본적 지출에는 요런 거 있었죠. 뭐뭐 있었냐면은 증축,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등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적 지출은 돈이 많이 드는 거.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 있었죠.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정답 4번. 건물의 도색은 자본적이 아니고 뭐예요? 수익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려워요. 요즘 가끔씩 이렇게 되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명을 드렸었냐면은요. 우리 사채 일단 우리가 외운 건 발행이 있었죠. 액면이자율. 그래서 액면이자율 기준이고 크면 무슨 발행이요?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하는데 무슨 법 쓰죠? 유효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예요?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그 할증 발행하죠. 할증이 어떻게 발행하는 거죠? 비싸게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채에서는 이익 난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익이래네. 그 이자를 적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익 난 만큼 이자 주는 거를 적게 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이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자를 더 주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이익 난다, 손해 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회계에서는 이제 할증 발행하면은 비싸게 발행하니까 그만큼 이자를 덜 줘도 된다. 그 다음에 할인 발행하면은 어쨌든 회사에서 뭔가가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회사에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뭐를 더 준다는 개념이에요?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할인 발행되면 이자 비용은 감소가 아니고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할인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보는 게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 손해보는 게 뭐를 더 주는 개념이라고요? 이자.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원래 더 봐야 되는데 그러면 좀 할 게 너무 많아져서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채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들어가면 중급 회계가 되버려서. 그 다음에 4번처럼 나오면 그냥 여기 가서 치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컨트롤 뭐야? F 미교부 주식 배당. 그러면은 무슨 조정 나와요? 자본 조정.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부채라고 되어 있죠. 부채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 요게 부채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5번 일단 추정 변경 나오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책의 변경이 있고 뭐의 변경이 있죠? 추정의 변경이 있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 관련된 건 아니고 무슨 법이요? 소구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뭐 감가나 뭐 관련된 거요? 대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얘는 전진법.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슨 적 지출로 봐요?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개발비와 연구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때는 뭘로 보는 거예요? 연구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6번은 정답 3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 있었죠? 전환원가 있었죠.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인데 거기 보시면 가공비에 재료비 들어가 있죠. 3번에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7번 요거는 T자 문제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이해하는 거예요. 박스 안에 보시면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자는 두 개 필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제공품,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말 제공품은 전기와 비교하여 45,000원이 증가하였다. 전기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기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빵이면 여긴 얼마여야 돼요? 45,000원. 그 다음에 전기말 제품 재고는 좀 이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료비 얼마예요? 36만원. 노무비 48만원. 간접비 53만원.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저 부분이에요. 뭐냐면 단기말 제공품은 전기와 비교하여 얼마라고요? 45,000원이 증가하였다. 그거 뜻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변이 36만원에 48만원에 53만원에 45,000원을 빼면 132만 5천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제품.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래서 요게 132만 5천원.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전기말 제품 재고라고 있죠. 전기는 단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62만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기말 제품. 매출 원가 얼마예요? 135만원이에요.
그래서 62만 원에 132만 5천 원에서 135만 원을 빼면 59만 5천 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박스 제일 아래 보시면 단계배분법. 우리 단계배분법은 배부 순서를 정해라.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그래서 거기에서 순서도 정해졌죠. 뭐 먼저 배부하래요? S2부터. 그래서 S2 보시면은요. S2가 현재 20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계배부법은 처음에 다 배부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0.2, 0.4, 0.4인데 0 빼면은 0.4, 0.2, 0.4인데 0 빼면은 4대 2대 4죠. 그래서 10분의 4. 그러면 8만 원 나와요. 요게 S1. 그 다음에 지금 S2 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만 원 곱하기 A는 0.2죠. 그러면은 10분의 몇이요? 2. 그러면 4만 원 나와요. 요게 어디예요? A. 그 다음에 20만 원 곱하기 마지막에 B도 0.4니까 10분의 몇이에요? 4. 그러면은 8만 원 나와요. 요건 어디예요? B. 그 다음에 이제 S2 배부했으니까 이제 뭐 배부해야 돼요? S1 배부해야 되는데 S1 배부할 때의 특징은 거기 보시면은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40만 원에다가 8만 원 더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좀 전에 S2에서 얼마 받았죠? 8만 원 받았죠. 이것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40만 나눠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S2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0.2, 0.4, 0.4인데 0.2는 없으면은 8분의 몇이요? 4.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48만 원 나누기 8 곱하기 4 하면은 잠시만요. 20 얼마 나와요? 4만 원 나오죠. A. 그 다음에 B도 똑같죠? 40만 원 더하기 8만 원 곱하기 8분의 몇이요? 4. 그래서 B도 24만 원인데 지금 물어본 거는 뭐 물어봤죠? A 물어봤죠. 그래서 A가 4만 원하고 24만 원이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28만 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요거에서 아셔야 되는 건 단계배부법 나오면 처음 배부할 때는 다 배부해 주는 거예요. 요건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 배부할 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부할 때에 기존 거 더한 다음에 직접 배부법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배부할 때는 무슨 배부법으로요? 직접 배부법으로. 그래서 요거는 꼭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9번 보시면 서림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2021년 제조 간접비 예상액 얼마예요? 네, 600. 그 다음에 몇 시간이요? 4만 시간. 그 다음에 실제는 586만 원에 3만 9천 시간. 누가 항상 기준이라 그랬죠? 예, 실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600만 원 나누기 4만 곱하기 3만 9천. 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항상 기준을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고요? 실제에다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4만이 아니고 몇 시간이에요? 3만 9천 시간이에요. 그래서 600만 원 나누기 4만 곱하기 39,000 하시면 585만 원 나와요.
그래, 둘이서 얼마 차이 나죠? 10,000원 차이 나죠. 얼마 차이 나요? 10,000원.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보다 10,000원이 어떻죠? 작죠. 그래서 무슨 배부? 과소배부.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그래서 실제에다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 그 비교할 때에도 누구 기준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 실제보다 작으면 뭐요? 과소.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재료는 50% 시점에 전량 투입. 일단 우리 평균법에 완성품 한산량은 1 플러스 뭐예요? 말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재료비는 몇 프로 시점이요? 50% 시점에 전량 투입.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일 투입.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완 몇 개죠? 2,000개. 그 다음에 말은 거기 보시면 완성도가 몇 프로예요? 40%예요. 몇 프로라고요? 40%. 근데 지금 몇 프로 시점에 투입된다고요? 네, 50% 아직 안 됐죠. 그러면 투입된 거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몇 프로 시점에 투입되니까 50% 시점. 그래서 2,000개예요. 재료비는. 처음 푸는 겁니다. 요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몇 프로가 넘으면 전량 투입이 되는 거예요. 50%. 근데 지금 40%니까 투입된 거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0 아니면 100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균일 투입은 2,000개 더하기 500개의 몇 프로요? 40%.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2,000 몇 개요? 200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요거 차이점 아셔야 돼요. 예. 그냥 전량 투입이면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완성도 몇 프로의 시점이다.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1번이 될 수도 있고 몇 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3번. 그 차이점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1번 공매된 경우죠. 징수법. 우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있었죠. 그래서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 그래서 1번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원래 승용차는 다 안 되는데 승용차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관련해서요? 차량 관련해서. 그래서 택시 회사하고 어디요? 렌트카 회사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 그 다음에 3번.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품을 동회사의 기계장치 수리. 그래서 회사 업무에 사용하면 요건 과세 대상 아니에요. 아예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4번 작업복도 세금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생일이나 명절 때 얼마까지는 줘도 된다고요? 네, 10만 원 이하. 그래서 10만 원 이하도 좀 기억하세요. 뭐 생일이나 그럴 때 선물로 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얼마까지는 된다고요? 10만 원. 그래 10만 원 넘으면 10만 원 넘은 거에 대해서만 세금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그것도 좀 기억하세요.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요? 20일이네.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번.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백두산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세법상 무슨 세액 구하래요? 납부세액. 그래서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래요. 그러면 세금은 1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매입 500인데 그 중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1000cc 넘는 게 10만원 있죠? 그러면은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490만원에 10%니까 49만원. 그래서 100만원에서 49 빼면 얼마예요? 51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과세되는, 과세의 뜻이 뭐죠? 세금 내는 거죠. 그래서 여비의 명목으로 받은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월급은 세금 내는 거 맞고요. 상여도 세금 내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돈 같은 거 받잖아요. 그때 그거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4번 보시면 임원, 사용인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 내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회사 좋은 데 가시면은 무상으로 돈 빌려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이자를 싸게 해서 빌려주는 경우, 그것도 이제 회사에서 근로를 내가 제공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죠.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 원천징수 세율 외우시라 그랬었잖아요. 이자하고 배당은 몇 프로요? 14%.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인정용역은 3%. 그 다음에 봉사료는 5%. 그 다음에 저기 기타 소득 금액은 몇 프로요? 20%. 3억 원 넘을 때는 30%.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다 14%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무 문제 일반 전표. 1월 17일 공장에서 사용할 청소용품 22,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죠. 500번대 소모품 B 22,000원.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22,000원.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잡비를 거의 안 쓰는데 회사 가시면 잡비로 쓰시는 회사들도 있어요. 잡비의 뜻이 뭐예요? 잡다한 비용. 그래서 자주 안 사는 것들은 그렇게 처리하기도 하는데 저희 시험은 지문에 나오기 전에는 잡비 같은 건 안 씁니다. 그 다음에 3월 27일 우리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원금 5천만원하고 이자 100만원을 받았는데 원천징수 나왔죠. 그래서 원천징수에서 이자니까 무슨 세금이에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 얼마요? 15만 4천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 5천.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 5,084만 6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받았죠? 이자 수익 얼마 받았어요? 100. 그 다음에 6월 25일 부가가치세 미납세액은 미지급세금 되어 있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처리하고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다 줬죠. 그래서 일단 차변에 미지급세금 150,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10, 그 다음에 800번대 수수료 비용 10, 아니다 1%죠? 네. 16,000원이에요. 왜냐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수수료 내셔야 돼요. 그래서 160에 몇 프로요? 1%. 그러니까 얼마예요? 16,000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시험 나왔을 때 15,000원이냐 16,000원이냐 말 많았어요. 근데 가산세도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산세 포함해서 몇 프로예요? 1%예요. 그 다음에 카드니까 미지 급금 161만 6천원. 무슨 카드요? 신한카드. 틀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연습이니까 아셔야 되는 게 가산세도 카드로 내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는 몇 프로라고요? 1%.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7월 3일 보시면 원재료 구매 거래처 직원 김갑수의 결혼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원재료니까 몇 번대예요? 500번대 50. 보통예금 얼마요? 50. 그 다음에 11월 30일 필연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소금 300만원이 필연의 부도로 인하여 대손 확정됐고 대손 충당금 200만원이 기이 설정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보시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얼마 있었죠? 200. 그 다음에 못 받은 거 얼마 있었어요? 300. 그 다음에 부족하죠? 대손 삼각비 100.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대손 충당금 부족하면 대손 삼각비 아니면 뭐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 요거 가끔씩 나옵니다. 기타도.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올 때도 있죠. 요거 부족하면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 문제 2번 매입 매출 점표. 그래서 매입 매출 점표 보시면은요 4월 22일 푸시기 전에 1250에서 얼마 빼요? 520 빼죠. 그러면 얼마 나오죠? 730 나오죠. 얼마에 팔았어요? 900만원에. 그래서 170만원 뭐요? 이익. 그래서 결론은 매출의 과세의 해후의 역. 그 다음에 대변의 트럭이니까 차량 운반구 125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노객 520.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990. 다음에 세금이 90. 이익 났다 그랬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요? 170. 끝.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월 30일
중앙 상사에 2월 3일 외상 판매했었는데 반품됐죠. 그러면은 똑같이 하는데 금액에다 뭐만 걸라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매출 과세에 중앙 상사에 대변의 제품 매출 750. 그리고 이 문제 나오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대당인지 총금액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못 쓰시면 또 250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은 대당이니까 세대니까 얼마예요? 750인데 금액에다 마이너스 꼭 거시고, 그 다음에 세금 마이너스 75만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했죠. 마이너스 825만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월 30일 매입의 영세 상사여. 차변의 원재료 1,500, 현금 얼마요? 500. 그 다음에 3개월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 1,000. 무슨 상사요? 영세 상사는 안 써도 되죠. 매입 매출 전표니까. 그 다음에 7월 9일은 수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무슨 환율이요? 제정환율. 그래서 여기는 수출일이 빠르죠? 아니, 수출일이 아니고 선적일. 그래서 7월 9일 날 얼마예요? 1,200원이에요. 그래서 매출에 수출 수타. 대변에 뭐 파셨죠? 제품 팔았죠. 그래서 제품 매출 $10,000에 1,200원이니까 1,200만원. 그 다음에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 얼마예요? 1,200. 그 다음에 8월 25일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할게요. 확인.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업부 사무실의 임대인에게서 받은 전자 계산서 나왔죠.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예요. 그래서 매입의 면세, 성일 빌딩 차변에 800번대 수도 광열비 5만원, 이달 말이니까 미지 급금. 그리고 500번대일 때는 가스 수도료하고 뭐 쓰죠? 우리 전력비 쓰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도 광열비하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보시면은요, 요거 하기 전에 문제 3번에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 끝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요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매출의 카과랑 매출의 현과 요 두 가지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저 매출로 썼나요? 이런 매입이죠. 죄송합니다. 매출로 써버렸네. 매입이에요, 매입.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거기 첫 번째 7월 15일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 여객 무슨 업 있죠? 운송업 있죠. 그래서 여객 운송업은 무슨 버스만? 전세버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7월 31일은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8월 12일도 입력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21일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세금계산서 수취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입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겹치면은 무조건 누가 이긴다고요? 세금계산서가 이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부가가치에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가셔서 7월에서 9월 그 다음에 7월 31일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일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카드 회원번호 넣으시면 안 돼요. 현금영수증이니까. 그 다음에 8월 12일은 사업용 카드죠. 이음마트. 여기는 카드 번호 넣으셔야 되는데 F2 누르면 대부분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뭐 먼저 눌러보세요. F2. 이렇게 두 개만 넣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막 복잡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현대기업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1년 2기 확정 신고 기간분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생 모요 공제 신고서. 그래서 요거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 대손세 공제 신고서 먼저 가셔서 거기 581페이지 보시면 매출 자료 5번에 두 개 있습니다. 대손 관련된 거. 그래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2021년 10월 5일. 그 다음에 대손 금액은 4,4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요? 세무.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어음이나 대손세 공제신고서에서 요거 되게 잘 나오는데 어음이나 수표 부도 발생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고요? 6개월 경과해야 돼요.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2월 6일 날 부도 발생했죠. 그러면 3, 4, 5, 6, 7, 8월 6일까지가 6개월째예요. 몇 월 며칠이요? 8월 6일. 근데 8월 6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 2021년 8월 며칠로 입력하셔야 돼요? 7일로. 5,5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회계. 그 다음에 대손사유는 부도 6개월 경과.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8월 6일이 아니고 8월 며칠이라고요? 7일. 그래서 참고하시고.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은요. 얘 이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리고 왜 대손을 먼저 입력하셔야 되냐면 대손을 입력해야 이 금액을 가지고 와요. 마이너스 900을. 그래서 대손 먼저 안 넣으면은 이 금액이 안 뜹니다. 그래서 대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파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넣는 건 전산세무 1급이에요. 전산세무 1급에는 무조건 딴 거 넣고 이렇게 연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안 넣고 암산으로 해서 구해서 여기다 넣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씩 세무 1급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왜냐면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는 아니니까. 똑같은데 이제 조금 더 섞어놨냐 덜 섞어놨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자료 보시면 매출의 과세, 매출의 카과, 매출의 건별, 매출의 모요, 수출. 일단 요걸 먼저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1번에 9억 7천. 그 다음에 3번에 3천에 얼마요? 300. 그 다음에 4번에 1050. 그 다음에 6번에 얼마요? 7천.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 구할 줄 아셔야 돼요. 부가세 포함일 때 1155만원 있죠. 나누기 110. 그 다음에 곱하기 몇이요?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부분 좀 쉽게 내는데 요거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누기 110 곱하기 몇이요? 100 해서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 자료 보시면 매입의 과세의 일반이 6억 2천, 매입의 과세의 고정이 얼마예요? 9천. 그 다음에 미완급.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10번에 가셔서 6억 얼마요? 2천. 그 다음에 11번 가서 9천. 네. 빠졌네요. 9천에 900. 그 다음에 미완급 된 거 얼마 있어요? 네, 300. 끝.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전자신고 했다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야? 10,000원.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안 해줘도 됩니다.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없으시면은 결산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결산 1번 당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몇 년이요? 1년.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이죠. 마이너스 통장 나오면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에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통장이 보통예금인지 당좌예금인지 안 나와 있죠. 네, 이럴 때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가셔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지금 결산이니까 12월 31일 해놓고 여기에다가 일단 당좌예금. 그랬더니 당좌예금은 무슨 은행밖에 없어요? 대한은행. 그러면 당좌예금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은 금액이 없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불명확하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은 여기로 오시면 돼요.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좌예금 아니니까 이번엔 무슨 예금으로 찾아봐요? 보통예금.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찾았더니 있어요. 맞죠? 무슨 은행 거 있죠? 하나은행 거.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무슨 예금에 대한 거다? 보통예금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차변에 보통 예금 1696만 5천원. 그 다음에 이게 돈 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돈 빌리니까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 그래서 이런 건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주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아주 쉽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 예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이자를 회계 처리하시오. 단 무슨 계산하래요? 월할 계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금 금액이 2억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이자율 몇 프로예요? 2%. 그러면은 400 나오나요?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7월 1일이죠. 그러면은 12분의 몇이에요? 6이에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20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자를 받긴 받을 건데 2022년에 받을 거래요. 언제 받을 거래요? 2022년도에. 그러면은 결론은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으니까 뭘로 처리하세요? 미수 수익 200. 그 다음에 뭐 못 받았다고요? 이자 못 받았죠? 이자 수익 200. 참고하시고.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에 할인 발행된 거. 아까 우리 이론 풀 때 사채 할인 발행되면은 할인이 싼 거라 그랬잖아요. 싸게 발행한 만큼 이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얼마냐면 45만 254원. 그 다음에 대변에 통장에서 돈 나갔죠. 통장에서 얼마 나갔죠? 30만 원. 그 다음에 사채 뭐요? 할인 발행 차금. 얼마요? 15만 254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할인이 아니고 할증이 나오면 이렇게 돼요. 분계는 여기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래서 할증 발행이 대변에 오냐 아니면 어느 변에 오냐 차변에 오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되면은 이자가 줄어드는 거고, 예, 대변에 오게 되면은 이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을 하면은 그만큼 이자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4번은 자동이죠? 그래서 무슨 법이요?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취득원가가 3천, 잔존가치가 빵,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그러면 600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오늘 처음 푸는 건데. 뭐 관련된 문제세요? 감모.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비정상 감모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비정상 감모. 그래서 비정상 감모는 분개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회계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재고자산 무슨 손실? 감모 손실 40. 그 다음에 뭐가 줄어들었죠? 제품이 줄어들었죠. 적요 몇 번이요? 8번. 무슨 대체? 타개정 대체.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 하기 전에 일단 요거를 먼저 어디에다가 넣으세요? 일반 전표 5번만 보여드릴게요. 12월 며칠이요? 31일 가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40. 대변의 제품 적요 몇 번이요? 8번.
왜 이거 넣어 주셔야 되냐면 이거 팔린 거 아니잖아요. 없어진 거지. 그래서 요거 일단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자동하러 갈 거예요. 뭐 하러 갈 거예요? 자동. 여기로 오세요. 결산 자료 입력.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래서 1월에서 12월 하시고 다음에 아까 4번 있었죠? 영업부 거. 어느 부 거 있었어요? 영업부 거. 그래서 영업부 거는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그냥 감가상각비. 그냥 감가상각비의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까 얼마 나왔죠? 600 나왔죠. 그래서 600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5번 문제. 5번 문제는 실사 금액만 넣는 거예요. 실제 금액만. 그래서 단기에다가 상품, 기말 상품 얼마요? 1600.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얼마요? 55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말 제품 얼마예요? 1400.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치 달라요. 그래서 명칭 잘 보시고, 그래서 기말 원재료에 550, 기말 제품에 1400, 기말 상품에 얼마요? 1600.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 간모는 이렇게 분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 입력하세요. 12월 31일에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말 넣어야 되잖아요. 뭐 넣어야 된다고요? 기말. 그래서 기말에다가 넣을 때는 무슨 금액을 넣는다고요? 실제 금액.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 5번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김민국 씨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7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 다음에 전월 미환급세액 얼마 있어요? 31만원.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얘는 끄고 원천징수에서 급여 자료. 그 다음에 급여 자료의 핵심은 어디예요? 수당공제죠. 그래서 수당공제 가셔서 기본급 여, 상여 여, 직책 여, 월차 여, 식대 여, 자가운전 거기 보시면 자가운전도 여. 야간근로만 뭐예요? 부. 그 다음에 뭐 하나 만들어야 되죠? 육아수당. 육아수당 만드는 거에 이제 몇 번 해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입력은 몇 월 달 거예요? 7월. 며칠이요? 31일. 그 다음에 220, 직책 20, 월차 50, 식대 10, 육아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국민연금 13만 5천원, 건강보험 96,900원, 장기요양 8,240원, 고용 19,500원, 84,850원에 8,480원.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셔서 몇 월 달이요? 7월 달. 요 밑에 전월 미환급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월 미환급 얼마요? 31만원. 끝.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자, 문제 5번에 2번 다음은 사원 박기술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박기술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그래서 여기 먼저 가는 겁니다. 항상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순서대로 움직이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셔야 되는 게 어디예요? 사원 등록에 그 다음에 박기술님 그 다음에 부양가족 가시고요. 본인은 특별한 건 없죠? 거기 총급여 얼마예요? 6천. 그래서 총급여 나오면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기 뭐냐 배우자 공제는 총급여 얼마야? 3천.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저기 월세는 얼마요? 7천. 월세하고 산후조리원은 7천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근데 뭐 본인은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본인의 직계존소 그 다음에 배우자 김배우님 770822058505 그 다음에 이분은 부죠. 왜냐면 총급에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박직계님 421203102564 이분은 뭐요? 60세 이상의 경로 우대의 뭐까지? 장애인까지. 그 다음에 직계 비속 박1번 요분은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그 다음에 박2번 요분도 20세 이하의 뭐요? 자녀.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연말정산. 이제 잠깐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 뭐 시험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뭐 나중에 이제 시험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 지금 밑에 보시면 보험료 내역, 교육비 내역, 기부금 내역이라고 쭉 영수증처럼 생긴 거 있죠. 요렇게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저희 시험하고 비슷한 시험인데 그 AT 시험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버전 프로그램으로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시간상 못 알려드리는데 나중에 혹시 회사 갔는데 이 자격증을 따야 되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자료는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바로 취업 안 할 거야. 그러면 요거 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넉넉 잡고 2주면은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분 계시면은 연락 주세요. 근데 되도록이면 바로바로 해서 취업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근데 자격증이 좀 더 필요해. 그러면 나중에라도 요거 한번 봐보세요.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희 시험하고 90% 똑같거든요. 10%만 다르고 90% 똑같으니까 혹시 나중에 보실 분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일단 보험료 거기 보시면은 보장성에 보시면 드림 장애보험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장애인란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애인란 있으시죠? 거기에 얼마요? 94만원. 장애인란에 넣으시려면은 그 보험 명칭에도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슨 보험료 이렇게 나오시면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이제 교육비 수업료는 96만 원 되는데 교복 구입비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네, 50까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고등학생이니까 초중고에다 넣는데 얼마만 넣어야 돼요? 146만 원만. 왜냐면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얼마니까요? 50만 원.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기부금, 유엔 난민 기구 보시면 지정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죠? 지정 기부금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종교단체 외. 왜냐면 저희가 기부금에는 네 가지를 넣어요. 정치자금하고 법정 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하고 종교단체 외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치나 법정 아니면 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종교단체 아니니까 어디에다 넣으세요? 종교단체 외에다가. 그래서 12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종교단체에 내셨죠? 그래서 종교단체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네, 240 넣으면 되죠. 별건 없죠? 기부금은.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몇 점이에요? 10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20분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